그래서 무소득도 어떻게 보면 카드를 쓴다. 근데 뭐 카드를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면 그거는 좀 대출 상담사랑 다시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, 대략적으로는 카드 쓰고 하면 이 사람이 일단은 뭐 돈이 있으니까 쓸 거 아이가. 그치. 그러니까 그런 추정 소득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은행이든 아니면 이제 대출 상담사 쪽에서 데이터 넘기면서 대출 되게끔 그렇게 좀 마련을 해주지. 아니 뭐 지금 뭐 우째 경매해야 됩니까? 뭐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. 그래, 안녕하십니까 형님들. 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부산호바. 부동산을 사냥한 남자 부산호바입니다. 자, 오늘 내가 일단 니한테 그 궁금한 건 니 뭐 보는데 뭐 글도 없나? 안에 뭐가 있어? 자, 맞아. 니 뭐 궁금한 거 있다며? 그 궁금했던 게 내가 지금 일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1년 넘었잖아. 아, 진짜 니 1년 넘었거든. 많이 오래됐네. 1년 넘었거든. 근데 그것도 내가 내 사업자로 한 게 아니고 내 친구 사업자로 해서 친구 사업자. 매출이 다 친구 쪽으로 일어나서 나는 친구한테 입금 받았거든. 아, 진짜가? 그래서 나는 니 사업자로 한 게 아니네. 내 앞으로는 소득이 그냥 한 1년 이상은 예, 없었는 거지. 예,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뭐 낙찰을 받았어. 예. 그 80% 대출이 나오나? 그 경락 자금 그거. 그럼 결국에 이제 뭐 한 문장으로 어. 정의하면 무소득자인데 대출이 나오냐 이 말이야. 경락자금 대출.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으면 보통 이거 아주머니들이나 보통 주부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. 그래가 이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카드 쓰지, 카드. 나 카드밖에 안 쓰지. 신용카드, 뭐 나, 체크카드 이런 거 쓰잖아. 나 현금 거의 안 쓰. 근데 그게 이제 소득으로 잡힌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추정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뭐 카드 존나 긁어가지고 했는데 뭐 네가 연에 한 1억 정도 썼어. 예를 들어서 그래도 추정소득이라 해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까지 이게 추산소득이라고 해서 잡아주거든. 그걸로 해갖고 뭐 대출 넣는 데는 문제는 없다. 그래서 대출은 나온다고 봐야지 거의. 그 추정 소득이 4천이라는 거는 그 만약에 내가 뭐 한 2천만 원, 2천 몇백만 원을 썼어. 그러면 추정 소득을 4천만 원으로 봐주나? 왜냐면 보통 내가 그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연말정산하면 내가 그때 회사 다닐 때는 연봉이 4천이 안 됐으니까 4천이 안 될 때 3천 후반쯤 때 그 내가 이제 썼는 거 1년 동안 2,800인가? 하니까 오히려 100 몇십만 원 내가 돈 받더라고.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차피 작년이랑 올해 지금까지 해서 내가 쓴 금액이 5천은 넘었을 거거든? 그래서 뭐 그러면 그래서 무조건 4천은 그걸로 잡히겠네? 그러니까 최대 추정소득 4천 아니면 5천까지 잡아준다고 나도 알고 있고, 보통 이제 그렇게 소득 없고 뭐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거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대출 상담사들 붙는단 말이야. 경매 낙찰 받으면.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나 뭐 증빙 혈압한다고 아니면 뭐 과세 표준 그 해갖고 소득 증빙 뭐 돌락하고 몇 년도 기준 뭐 소득 증빙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소득이 없다,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혼자 개인이고 집에서 그냥 주부다 이렇게 하면 보통 뭐라 하냐면 카드 끊는 거 인정하거든. 카드 이제 쓰냐고. 그래서 그 카드 내역서 줘버리면 하여튼 분명히 이게 신분증하고 카드 내역이 써 있으면 나한테 보내달라.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추정해서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한 4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줘. 하면 그걸로 보통 이제 데이터 넣어가지고 대출받고 하니까 사실 뭐 나오는데 문제는 없지. 그래서 무소득도 어떻게 보면 카드를 쓴다. 근데 뭐 카드를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면 그거는 좀 대출 상담사랑 다시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, 대략적으로는 카드 쓰고 하면 이 사람이 일단은 뭐 돈이 있으니까 쓸 거 아이가. 그러니까 그런 추정 소득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은행이든 아니면 이제 대출 상담사 쪽에서 데이터 넘기면서 대출 되게끔 그렇게 좀 마련을 해주지. 보통 웬만하면 해준다. 근데 내가 좀 애매한 게 지금은 또 내가 또 내 사업자가 하나 있어. 사업자도 언제 만들었는데? 한 3달 됐지. 진짜?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? 어차피 뭐 소득 얼마 없는데 그거를 그냥 얘들이 메인 소득으로 보고 매출이 얼마 안 돼갖고 안 되면 이런 건 아니겠네. 일단은 뭐 취합을 해서 야가 연소득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서 준다는 거네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뭐 네가 지금 사업자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나 소득이 얼마 안 잡혔으면 일단 네가 그 싸그리 거 연끌한다 하잖아. 서류 같은 거 일단 이거 있다 하면서 다 보내줘. 대출 상담사 분하고 전화해가 다 보내주고 거기서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지. 그 대신 대출할 때는. 왜냐하면 은행도 대출을 해줘야 돈을 벌 거 아이가. 가들은 이자 먹고 사는 하더라 이거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. 그럼 일단은 만약에 내가 이제
10월 달부터는 4대 보험 이제 들어갈 거거든. 아, 4대 보험 들어가면 무조건. 아, 근데 너무 그거 복잡하게 생각 안 그냥 일단 해도 나온다고 보면 되나? 진짜로, 오케이, 진짜로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음, 어차피 카드를 쓰는 걸로 음, 잡든 네가 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럼 연소득 얼마 정도 되잖아. 그러면 야한테는 대출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. 근데 그 둘 중에 더 높은 거를 기준으로 잡아주니까 네가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소득보다는 카드 쓰는 게 더 많아가 이게 더 추정 소득으로 많이 잡히잖아. 그럼 그걸로 해갖고 대출을 넣어주니까.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분은 당연히 연결시켜야지 그런 수익이 커미션이 나는 거고. 뭐 이렇게 어. 먹는 거고, 대출을 은행에서는 해줘야지 자기들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하려고 해준단 말이야.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적어도 안 되면 다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지. 이거는 그리고 내가 뭐 대출 전문가는 아니니까 내가 확정지어서 얘기는 못 해주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알려줄 수는 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만약에 뭐 없다거나 아니면 적어. 맞지? 소득이 한 2천 정도밖에 안 돼. 근데 내가 뭐 낙찰받았는 물건은 야가 이자를 감당하기 애매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는 80%라는 거를 다 안 주고 예를 들면 60%, 70% 이래 줄 수도 있나? 근데 그거는 진짜 신용등급이 뭐 완전 완전 하락이고 신용 불량자다 바닥이고 이럴 때 뭐 완전 뭐 아무것도 카드도 안 쓰고 뭐도 안 쓰는 익하면 사실 쉽지 않다고도 보이는데, 보통 이제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주잖아.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경락자금 대출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국가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람한테 채권자가 돈을 또 받게끔 해주는 그런 의무도 있다 얘가. 그렇게 법으로 또 정해져 놨고 그걸 국가에서 의무라고 자기들도 해야지.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돈 빌린 사람한테 돈을 안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돈 빌려준 사람 돈을 받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얘가. 아무리 그래도.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제해주는 거네. 그렇지. 법원에서는 그거를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경락자금 대출은 결국에는 또 은행에서 또 대출을 해주지만 이 사람 개인 소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고 그 아파트 담보 잡는 것 자체가 아파트가 대출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줄까 얘가. 그래서 보통 감정가라는 게 있는 거고, 그래서 그 감정가 대비 낙찰가 대비 그런 식으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. 사람들이 사실 많이 걱정하긴 하지. 또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 오픈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대출 이 정도는 나올까 그러니까. 이렇게 많이 하잖아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엔간하면 대출 나온다. 담보가 있잖아, 담보가. 대출은 가면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담보라는 게 어차피 낙찰받는 그 집 물건일 거니까. 그렇지. 근데 뭐 100%는 아니니까 사실 더 자세한 부분은 대출 상담사 혹은 은행이나 경락자금 취급을 하는 은행이 또 따로 있단 말이야. 무조건 뭐 뭐 대구은행 뭐 이런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아. 경락자금 대출을 또 취급하는 은행도 있고 아무 은행이나 다 하는 건 아니거든. 또 보통 이제 뭐 이금융권이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농협이나 이런데. 그래서 그쪽에 농협이 이금융이고. 농협이 이제 뭐 중앙회 아닌 이상은 이금융인데 지금 이금융으로 넘어왔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지. 뭐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카카오도. 하나 이런 거 카카오 이금융이다. 맞죠. 장난 아니다 이거 카카오. 야들은 늦게 시작했는데. 그건 쥐기지 뭐. 거의 토스는? 되게 토스는 모르지. 아직 아이가. 토스는 일본. 이번에 그 토스에서 왜 이번에 그 우리 전세 사기 당한 사람 많았다 애가. 그 토스에서 그거 해결 방안 냈다 애가. 어떻게 했는데? 전세 들어가는 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거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는 게 많았잖아. 막 약간 대포통장 하듯이 명의 돌려갖고 하는 거. 그 얘기하는 거가. 근데 토스에서 지들한테 대출받고 아파트 전세 들어가잖아?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바뀔 때 그거를 알려준대. 오, 진짜 좋은 그거까지 되게 하네. 좋은 방법이다 이거. 좋은 그거지.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 이제 집주인한다. 세입자들은 보통 그냥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이 사는 것만 이렇게 좀 걱정하지. 그러니까. 보통 이거를 막 수시로 보는 사람 많이 없잖아. 진짜 좋은 서비스 해놨네. 요즘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전세 들어가는 거 무섭다, 막 대출 받기 무섭다,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나도 그거는 걱정했던 부분은 있거든. 근데 뭐 내가 경매 낙찰 받아서 만약에 들어가면 사실 그걸 걱정할 건 아닌데 뭐 어찌됐건 이제 대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. 나도 제일 거지. 처음에 그 경락자금 대출할 때 헷갈렸거든. 뭐 경락자금이가 경락자금이가 나도 뭐고 하면서 경락 마사지도 알고 맞지? Hey, don't even worry about it. 제일 처음에 경락자금 대출가 뭐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렸던 건 갑자기 생각나갖고 네 경락 뭐고 하면서 가길래. 그래서 뭐 경락자금 대출 취급하는 은행이 있고 이제 무소득자
그거는 대출 보통 그렇게 추정소득으로 잡는다.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. 그래서 뭐 카드 쓰는 거는 일방적으로 쓰고 있으면 엔간하면 나오니까 아파트도 담보잡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. 하면 뭐 정리하자면 내가 이제 소득이 없더라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추정소득으로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잡아주고 인정을 해주고 네. 그리고 내 신용 등급이 진짜 막 6등급 막 7등급 막 네, 밑으로 뭐 떨어져서 막 신용 대출 불량자. 받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게 아니면 엔간하면 나온다.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주부인데 카드도 남편 명의로 된 카드 쓰고 아니면 현금 생활하고 내가 쓰는 금액은 뭐 연에 1,000만 원도 안 된다 하면 대출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대출 상담가? 그런 사람들은 그 대출 상담사, 뭐 어디 우회 찾는데.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 분들은 뭐 어딘가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명함 받으면 뭐 농협 뭐 이렇게 적혀져 있고 뭐 신협 뭐 적혀져 있고 막 새마을 적혀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어. 근데 그 은행의 직원분은 아니야. 그냥 그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나 영업적인 기반이긴 한데 결국에 그분들은 이제 보통 법원에 가고 네가 낙찰 받잖아. 진짜 거짓말하고 네 연예인 된 기분이 돼. 낙찰 딱 받잖아. 너 그런 거 좋아? 빠바바바 와가지고 명함 열로 연락하세요. 열로 연락. 번호 뭐예요? 번호 뭐예요? 진짜 익한다. 진짜? 진짜 거짓말 아니고. 그럼 딜 할 수 있나? 결국에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해야지 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이가. 왜냐면 연결된 그런 중개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도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신협 받고 새마을 받고 뭐 농협 받고 이래가 내 신분증하고 뭐 소득하고 뭐 증빙할 수 있는 거 다 넣어. 그러면 이제 뭐 금리 얼마나 되는지 뭐 거치 몇 년까지 또 되는지 뭐 거치 내가 얘기해 줄게 거치 뭔지. 1년 거치 50년 상환 30년 상환 그거는 요즘 그냥 50년 그러니까 상환 30년에서 50년 대략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30년 하고. 자동차가 5년이다 얘가. 그러니까 니 저번에 지금 원리금 상환 그 원리금 그 했는데 5년 적어놨길래 깜짝 놀랐다 씨발. 난 그런 건 줄 알았다. 와, 극하면 야 지부에서 못 산다. 그러니까 나는 뭐하고, 아무것도 못 아니 한다. 이래서 영끌이라는 말을 쓰는가 이 생각했었지. 난 진짜 니 솔직하게 말하면 난 진짜 니 호가 모를 때부터 알아봤고 호가도 모르고 뭐고 그거 이제 갑자기 원리금 상환하는데 갑자기 야 대형이 갑자기 혼자 전화 와가지고 니 캐잖아. 야 대형이야 한 달에 야 2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내는 거 맞나 이까 그래. 지금 뭐 개소리고 하면서 혼자 400만 원 하니까 40만 원 아니고 400만 원 해가 하니까 400만 원 맞는데 갑자기 보여줄게 가길래 깜짝 놀라다 보니까 5년 상환돼 있고 미쳤나 5년 동안 상환해갖고 아파트 그거 갖고 있게.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여력이 돼 그럼 그냥 갚아서 빨리 해치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. 그거는 사실 뭐 네가 그래 한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최대한 이렇게 갖고 레버리지 활용해가 내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지 수익이 높을 거 아이가. 네가 뭐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억짜리 아파트 살 게 아니고 그치 더 2천만 원으로 뭐 5채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? 그래야지 이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든지 뭐 떨어질 때도 더 위험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그 분산 투자를 하든 레버리지를 최대로 해야지 포트폴리오 분산하더라도 여 오르더라도 여 떨어져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이가. 한 대만 몰빵 쳐갖고 혼자 그 돈 그러니까 니는 가면 은행한테 돈 주는 거야 결국에는. 니를 위해서 살아야지. 맞네. 약간 그런 느낌이지. 무슨 말인지 대출을 활용해서 그냥 그걸 하는 게 그래. 나는 하긴 근데 뭐 내가 50년 상환이라 해도 내가 그 집에서 50년 살 건 아니잖아. 그렇지. 보통 그 뭐 보통 다 그러면 뭐 집을 이동을 하든지 아무리 근데 나는 일단은 뭐 실거주 목적이 더 크다고 이제 목적 자체는 그렇긴 하다만 맞아 뭐 대출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근데 뭐 사실상 뭐 보통 재테크 잘 안 하시고 여기 금융이나 경제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고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하고 뭐 30년 다 갚고 40년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뭐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뭐 빨리 부자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게 있잖아. 그러면 이제 보통 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일단은 뭐 그래 결론은 무소득자 대출 되냐 안 되냐 된다. 그게 제일 궁금했잖아. 그럼 그거 말고 또 이제 뭐 하나 뭐 궁금한 거 있다면 또 뭐 어떤 거 궁금한데? 오케이, 거기까지. 뭘 또 쳐다만 보라? 에? 니 패드 경매 안 하나? 사람을 됐다. 그만해라.